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당연히 봄의 시작은 3월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도 봄의 시작은 3월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봄의 시작을 한 해에 시작하는 달인 1월부터 봄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과 시간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시간은 언제부터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음력 달력과 시간 단위의 유래와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음력이 일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음력은 달이 차고 기울어지는 주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한 달이 약 29.5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음력은 오랫동안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였답니다. 달의 움직임을 보고 농사 시기를 정하고 중요한 행사나 일정을 잡았죠.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들도 모두 음력으로 정해졌답니다. 음력 한 달은 달이 차고 기울어지는 주기를 따라가다 보니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음력 달력의 첫 달은 1월, 즉 정월이라 불리며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달입니다. 정월은 설날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들이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죠. 또한 우리의 선조들은 정월을 봄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음력에서는 정월이 1년의 시작일 뿐 아니라 겨울이 끝나고 새롭게 생명이 움트는 봄의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음력의 각 달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농사와 계절의 변화에 맞춰 고유의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자연과 계절의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조상들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동양 세계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양오행과 십이지입니다. 음양오행은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음과 양,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요소로 설명하는 동양 철학입니다. 음양오행은 음력 달력과 시간 개념에 깊이 반영되어 있죠. 음양오행과 깊이 연결된 또 하나가 바로 십이지입니다. 십이지는 자, 축, 인, 묘 등 12개의 동물로 구성되어 시간, 날짜, 그리고 달의 주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각 동물은 음양과 오행 중 하나에 속하며 이는 시간과 날짜, 그리고 달의 주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는 주의를 뜻하며 이는 하루 중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며 동시에 수오행에 속해 있습니다. 축은 소를 뜻하며 새벽 1시에서 3시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며 토오행에 속해 있습니다. 음양오행과 십이지는 시간뿐만 아니라 한 해의 달의 흐름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십이지 동물들이 하루의 시간대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십이지는 각 달에도 적용됩니다. 각 달마다 특정한 동물이 그 달을 지배하며 이를 월권이라고 합니다. 월권은 그 달의 분위기와 기운을 상징하며 사람들의 삶과 운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음력에서 각 달은 십이지 중 하나와 연결되어 고유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각 월권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배정되며 그 달의 기운을 결정하죠. 음력 1월은 인월이라고 하며 이는 십이지에서 세 번째 동물인 호랑이를 상징하는 달입니다. 음력 2월은 묘월로 토끼의 기운을 가진 달입니다. 묘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달이죠. 그런데 십이지의 첫 번째는 자면서 왜 한 해의 시작은 세 번째 동물인 인에서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음양오행의 상징적 연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에서 봄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이는 새로움과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십이지에서 인, 호랑이는 목의 기운과 연결되어 새로운 시작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기운이 가득한 인월이 음력 1월, 즉 봄의 시작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이는 한 해가 자연의 순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음력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용된 시간 단위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나눴는데요. 하루를 시, 가, 경, 점으로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이 단위들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시는 하루를 12개의 구간으로 나눈 시간 단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2시간씩 묶어 자시, 축시 등으로 불렀어요.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축시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를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12지에 맞춰 나누어 관리한 것이죠. 각은 시를 8등분하여 약 15분 단위로 시간을 더 세밀하게 나눈 것입니다. 정밀한 시간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죠. 조선시대 때는 독특하게 경과 점이라는 시간 단위도 사용했어요. 경은 밤 시간을 5구간으로 나눈 단위로 주로 군사활동이나 방범 순찰에 활용되었죠. 초경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경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밤 시간을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점은 경을 더 세분화한 단위로 각 경을 5점으로 나누었는데 1점은 약 24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경과 점을 이용하여 밤 시간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했던 것이죠. 조선시대의 시간 체계는 당시 시대상에 맞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서양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조선의 시간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표준 시간 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도 서양식 시간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1896년 1월 1일 고종 황제가 공식적으로 그레고리우스력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양식 시간 측정 방식인 시, 분, 초가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서양식 시간 체계는 19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1905년부터는 철도와 기차 운행 시간표에 시분초 단위가 적용되면서 점차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되었죠. 서양식 달력과 시간 체계가 도입되면서 한국의 연도, 달, 시간 표기 방식도 점차 현대적인 방식으로 바뀌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체계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로 양력 달력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음력은 중요한 전통 명절과 행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같은 큰 명절들은 음력에 맞춰 기념되며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죠. 한국의 음력달과 시간 단위의 유래와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 문화,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권과 음양오행 같은 전통적 개념이 시간과 운세를 통해 삶에 영향을 미쳤고 현대적인 시간 속에서도 이러한 전통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쯤은 전통적인 시간 개념을 떠올리며 자연의 리듬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